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저녁 방송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인천공항을 출발했어요. 대한항공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타고 A320 네오 버전을 타고요. 대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가는 이유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엔비디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중국인 직원이 엔비디아의 고급 칩을 최신 칩을 중국에 밀수하다가 걸렸어요. 그동안 젠슨 황은 중국의 최신 칩이 밀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 밀수가 일어나는 현장을 대만에서 포착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젠슨왕 골치 아프게 됐어요. 과연 트럼프 정부에서 젠슨왕을 간첩죄로 다스릴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엔비디아는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가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지금 엔비디아 미국 시황과도 연루가 돼 있고 지금 반도체 팬데믹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지금 폭락, 악재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저는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제가 분석을 하면은 형님들의 투자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도 조심스럽게 있는 상황만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아까 제가 점심 방송에서 형님들에게 좌파들이 자기의 어떤 기본 생활 패턴을 축소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빚을 내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고 쓸 건 다 쓰고 돈은 없고 그래서 빚지고 돌려막기하고 마지막엔 파산한다고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뽐뿌에 올라온 글입니다. 언제? 2026년 7월 28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10시 19분에 뽐거지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일찍 좌빨 거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자, 두 자녀를 둔 외벌이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또 너네들이냐 4050?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40대 외벌이 집이 없어요. 전세는 너무 오르고요. 중학교 올라간 딸, 초3 딸, 학원비, 생활비,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내느라 대출이 점점 늘어갑니다. 해외 구매 대행 투잡을 하는데 처음에는 수입이 조금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 월 50도 못 버네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빚만 늘어가네요. 살려고 주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멍청한 짓이었고요. 돈이 없으니 당연히 대출로 했고요. 망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샀어요. 신용도 많이 했어요. 바보같이 왜 신용했냐, 대출로 주식하냐 이런 소리 하시겠죠. 희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형님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좌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척하는 애들의 현실. 자, 제가 그동안 형님들에게 좌파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 여기 다 나옵니다. 전세, 학원비, 줄이질 않잖아. 학원비, 생활비,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내가 그동안 형님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했던 거잖아. 결국 이 새끼들 대출 받아서 대출에 대출이 점점 늘어갑니다. 내가 이 새끼들 기본 투잡 뛴다 했지. 봐봐, 투잡한다잖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런 애들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빚이 늘어난다 했죠.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 지금 살려고 주식을 한 게 아니죠. 욕심에 했죠. 뭐 네가 살려고 주식을 해. 살려고 했으면 노가다라도 나가야지. 쓰리자 포잡을 띄어야지. 그런데 주식을 하려 했잖아. 이건 욕심이지. 제가 절대 대출로 투자하면 안 된댔죠. 주식 한다고 가계대출 받은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40502 가장 높다고 했죠. 여기 제가 형님들 그동안 형님들에게 좌빨들은 이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준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사람 같이만 안 살면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으면 애 새끼들 학원비 끊어야지.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러면서 주말 되면은 애들 데리고 카니발에 태워가지고 할부로 산 카니발에 태워서 캠핑 가고
외식 나가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중산층이다 이러면서 자위하고 있겠지. 중산층인 척 하고 있겠지. 니들이 뽑았잖아 이 새끼들아. 제가 형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자, 누군가에게 10만 원은요 엄청 큰 돈이에요. 하지만은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정말 가치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 경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때? 엄청난 이 10만 원이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 만 원 한 장도 지금 아쉬울 때란 말이야. 그럼 뭐해? 척하면서 몸에 배어있는 그 소비를 줄이질 못하는데. 도대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얼마길래 이렇게 빡빡하냐고. 전세자금 대출은 그나마 이자라도 낮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돈도 촛도 없는 새끼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5억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들어 살면서 그 집이 마치 저그 집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고. 지 재산은 지는 3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나머지 2억 7천 대출 받은 건데 이게 마치 이 3억이 전세자금 3억이 지 재산인 줄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증금 대출을 또 받아요. 보증금 대출을 받고 이 보증금 대출을 받은 데서 다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서 또 대출을 받아.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카니발은 타야 제맛이지. 이게 좌파들의 형님들. 얘가 좌파들의 딱 기본이야 기본. 이거 남잔데요. 자 형님들. 제가 그동안 형님들에게 좌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저는 형님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 이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족끼리 주말마다 캠핑 가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모닥불이라도 피워놓고 사진 찍고 가족들과 불멍 이번 주말에는 어디를 다녀왔다 인스타 그런 허세의 삶 가짜 삶. 나는 이 뽐거지 이 사람이 죽을 때 제발 혼자 죽으세요. 애 새끼들 데리고 죽지 말고. 부인이 행동력이 없는 게 아니고 퐁퐁이네 보니까 퐁퐁. 저 어려운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한다는 거는 퐁퐁이잖아. 이게 봐봐. 내가 그랬지. 40대 영포티들 퐁퐁이가 대부분이라고. 얘는 다 가지고 있어. 퐁퐁에 대출에 그리고 소비는 줄이지 않고. 투잡 뛴다잖아. 나는 무슨 투잡을 대리운전이나 배달하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야. 해외 구매 대행하는데 편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이게 좌빨들이에요. 존나 게을러 터진 새끼들. 눈물 젖은 빵을 처먹어보지 못한 새끼들. 이게 현실이다. 제가 방송에서 형님들에게 다소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봐봐 이게 맞는 이야기야. 형님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형님들 살아가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 되는 거니까. 내가 잡돌이 한다고 뒤로 가기 눌러서 기 나가지 말고 좀 들으세요. 나이가 내가 형님들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형님들보다 지금 잘난 인생을 살고 있잖아. 그럼 이 새끼는 도대체 뭘 해서 이렇게 잘난 인생을 사냐? 이 새끼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축적했을까? 그 짧은 기간에. 그런 게 안 궁금하나? 나도 지금이라도 뭔가 좀 제2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는 120세 시대야 형님들. 100세 시대가 아니야. 이제 120세대야. 죽을만 하면은 병원에 가면 다 살려주는데 약만 먹으면은 죽도 안 해요. 저하고 형님들하고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형님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저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그거 하나만 달라. 형님들하고 나하고 다른 건 없어. 다 똑같아.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형님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저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미국 이야기 갑니다. 자 지금 미국이 중국 간첩들 잡는 거에 살짝 한 발 뺐다고 생각하죠. 형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안 보이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형님들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형님들 같이 우리는 멀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못 해요.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형님들이 한참 미국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추방도 하고 중국 기업도 쫓아내고 중국 간첩도 좀 잡고 하다가 요즘 잠잠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죠. 미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중국 간첩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자, 나토 핵심 군사 지휘부 인턴입니다. 인턴. 그 인턴이 간첩질 하다가 체포됐어요. 중국계 캐나다인인데. 자, 지금 제가 확보한 정보로는 나토 핵심 군사 지휘부에서 근무하던 인턴이 나토의 기밀 자료들을 가지고 중국 간첩에게 전달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가 있어요. 얘는 완벽한 간첩 활동을 했어요. 현장에서 잡혔어. 브로커도 같이 잡혔지. 맞아요. 전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달하는 순간 잡은 거예요. 최정도, 녹음도, 도청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턴이 중국계 캐나다인 이 인턴이 그동안 수차례 중국 브로커들과 접촉해서 미국 내에
그리고 나토 내에 그 중요한 기밀들을 수시로 유출한 정황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 여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첩보 활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적일 때 체포가 됐습니다. 뭐 빼박이에요. 얘도 너무 빼박이라서 딱히 뭐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간첩 활동한 거 맞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설이 없는 거지. 그냥 인정했어요, 자기가. 그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자, 이렇듯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미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주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제가 항상 형님들에게 한 말이죠. 응? 그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네? 사람들은 그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봐봐. 이 말은 뭐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두로, 많은 사람들은 이럴 거 아니야. 마두로 같이 누군가를 체포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마두로 체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지? 근데 나는 이거 구라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체포를 했죠. 근데 지금 이란은 어떻죠? 그냥 다 죽이고 있어. 체포할 사람이 없어. 다 죽여버렸는데. 누굴 체포해? 아니 씨발 솔직히 다 죽여버렸는데 뭐 누굴 체포해? 시체를 체포한 거야? 이게 구라야 구라. 다 죽여놓고 시작 마치 안 죽이고 체포한 척 하잖아. 아 얍삽. 아니 맞잖아. 아니 다 죽여놓고 누굴 체포했단 말이야. 체포해서 데리고 가다가 이 새끼가 발악하니까 그냥 손과 쏴보고 헬기에서 떨짜볼 수도 있는 거고. 이란이 조용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형님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형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형님들 잘 보세요. 자, 형님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거는요, 형님들 관점에서 미국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을 바라볼 때는 미국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자, 민주당을 분석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더불어 건저당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형님들이 빨갱이라는 생각으로 레드선 하고 빨갱이가 딱 돼야 되는 거야. 빨갱이가 돼서 나는 완벽한 빨갱이다. 지금부터 빨갱이 마인드로 딱 장착을 하고 민주당을 분석하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재명에 대해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전과 사범이 되면 돼요. 사기꾼이 되면. 그럼 사기꾼의 관점에서 레드썬이라고 내가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그건 좀 힘들어. 그렇지. 빨갱이는 좀 힘들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 나는. 자 형님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저 새끼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뭐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서 형님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저는 일부 이해가는 점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은요. 형님들 봐봐요. 설마. 이재명의 모든 행보는 이 설마에서 시작됩니다. 설마 나를 체포할까? 설마 나를 잡아갈까? 설마 나를 죽일까? 설마 내가 하는 일을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할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설마에서 출발하고 있다. 왜? 만나면 트럼프가 웃거든. 트럼프가 빵긋빵긋 웃어주거든. 근데 어떻다? 뒤로는 칼을 들고 있단 말이야. 아니 형님 룰라 만나는 걸 왜 그만 만나라 그래? 형님 뭐 이재명 뭐 쉴드 치는 거야? 응? 지금 이재명이가 룰라 만나는 게 대서특필되고 있잖아. 자, 브라질, 미국에 대한 관세가 얼마죠? 25%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 이야기 있죠. 이런 브라질과 교류를 하면은 추가 관세 10%를 먹이겠댔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이 뭐라 했죠? 이재명, 한국, 남미 무역협정 미룰 수 없어. 브라질과 공급망 협력 확대. 트럼프가 작년에 한 말인데 이거? 여기 밑에 있네. 자, 미국은 브라질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브라질은 반미를 하고 있는 단체고. 그리고 거기 브라질에 동조하는 국가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경고를 했어요. 에디셔널 10% 트리프. 나는 차지드 이거 보고 룸차지인 줄 알았네.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will be 미래에 반드시 하겠다. will be.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형님들. 자, 이재명이 지금 very good job 아닌가요? 왜 이재명이 브라질 만나는 거에 그렇게 부들부들들 되시죠?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까?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갑자기. 여기 좌파 사이트야? 이재명 정부는
나라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안 무너지더라도 나라 부도만 막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도 된다는 논리네.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는 괜찮고 나라가 부도 나는 거는 안 돼? 저게 무슨 논리야? 형님들 그거 존나 위험한 생각이야 그거. 내가 항상 말하잖아. 벼랑 끝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찍어주자. 이때까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해 먹었잖아. 그 존나 위험한 사고방식이야 그게. 그러면 안 돼. 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잖아.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자, 투표율이 50% 이하인 상황에서 당선된 정치인은 어딜 가도 대우를 못 받아요. 힘이 없다고. 왜 정치인들이 투표율을 하는지 아세요? 그런 다수의 국민들의 투표로 내가 당선됐다는 거야. 투표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정치인은 힘이 없어요. 대한민국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요, 이 나라 좆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위기의식에 바들바들 뜹니다. 그 투표율이 뭔데 그깟 투표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나라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곧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근데 형님들은 고맙게도 알아서 기잖아. 이거 안 사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어이구 그래 찍어줄게 사줄게 내려와. 이게 한국인들이야. 전 세계에 이런 정치가 어딨냐? 왜 나라 부도나면 안 돼요? 나라가 부도나면은 왜 안 되는데? 아니 나라 부도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요. 나라가 부도나면 공산당 됩니까? 나라가 부도나면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나라가 부도가 나면은 이 나라 등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라집니까? 뭐가 문제인데 나라가 부도나는? 나라가 부도가 나야지. 그리고 나라가 회생이 불가능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니야. 형님들 잘 보세요. 지금 요즘 대한민국 지지자들 있죠.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 국힘, 민주당, 이런 특정 당의 지지자, 특히 또 개혁, 조국, 이런 당들의 지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전체주의.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한다면서 지들은 전체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자기네들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은 집단 린치를 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주의잖아. 공산당. 서로 감시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만드는 법안들 보세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엌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부엌칼이 위험하다고 부엌칼을 없애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엌칼을 없앱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ETF 없애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전세를 없애겠습니다. 여러분들 배 아픈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2집, 3집 가지는 걸 막겠습니다. 자, 약자를 위한 정책 같죠. 이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재명식의 이런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가 이랬어요. 히틀러가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마치 대중을 위해서 모든 걸 히틀러가 희생하는 듯이, 대중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듯이 어떠한 악의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악을 타도하기 위해서 니들이 약간의 희생을 해야 돼. 그게 히틀러가 한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히틀러 시절로 퇴보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요.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운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이들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맞다. 너네는 틀렸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좌파를 물리치자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자가 아니고, 야, 너네 민주당 불확실 아니야? 너네 왜 분탕질해? 좌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싸우기 정신이 없다고. 결국 내가 적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언젠가는 제가 형님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특히 정치 유튜브들, 그리고 집회 현장에 나오면서 세력 싸움하는 것들, 내가 언젠가는 이들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을 한번 할 거예요. 자, 형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공에 모였잖아. 자, 올공에 모이는 건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선관위와 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 근데 제가 예측한 대로 단 1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공 갈라치기 들어갈 거라 했죠, 제가. 문제는 민주당과 좌파와 우파의 갈라치기가 아닌 우파 내부의 갈라치기가 일어날 거라고 했죠.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올공에 대한 분석을 한 것 중에서 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파 내부에서 분열이 날 거고, 그 분열은 결국은 캐파먹기야. 누가 더 선관위랑 싸우는 게 아니고, 표면상으로는 선관위와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지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움하고 있는 거야. 고나물의 고밥들이. 만약 지금 올공의 이 사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야, 나중에 시시비비는 나중에 따지고 지금은 우리끼리 뭉쳐서 열심히 해보자. 서로를 존중하고 일단 눈앞에 있는 적은 무찔러야 될 거 아니야. 선관위 죽이고 나서 그때 이해득실을 따지자.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적을 앞에 놔두고 네가 쏴라 내가 쐈니? 네가 쏠래 내가 쏠래? 네가 잘못했어 저놈은 내가 쏠 거야.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이 천하에 이런 병신들이 어딨냐고. 화난 거 아닙니다.